지난해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패하지 않았습니까? 대선에서. 그 이후에 석 달 후에 지난해 6월 1일 날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선거에 송영길 당시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고 이재명 당시 후보는 뭘로 나갔습니까? 계양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바가 있었죠. 그 당시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정말 저보다 뛰어나고 일 잘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정도 돼야 우리 계양 구민들의 허전함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송영길을 서울시장으로 자신 있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여론조사 통계 다 틀립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 간의 밀월 관계를 지금 파고들고 있는데 2021년 대선 경선 당시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지원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선출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국민의힘의 주장은 연결고리 하나 이것이고 연결고리 둘.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송영길 의원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서 출마해서 배지를 달았다. 연결고리 두 번째. 그래서 장해찬 최고, 이게 무엇이 어떻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 송영길 대표가 돈봉투를 발판 삼아 민주당 대표가 됨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뜻이죠. 허허. 그럼 과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혹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송영길 전 대표와 홍영표 후보의 표차가 불과 0.59%였습니다. 예. 그 대의원 몇 명 마음 바뀌면 바뀌는 표차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바랐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송영길 전 대표의 친 이재명스러운 전당대회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공식 기사로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돈봉투가 없어서 만약 네. 주류였던 친문계 홍영표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면 예.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아하. 민주당의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연결고리로 자기 지역구를 보통은 자기보다 어린 또는 정치 경력이 짧은 사람에게 물려주는 경우는 있어도요. 예. 자기보다 정치적 체급이 높은 사람에게 헌납하는 경우는 헌정사에서 처음 봅니다. 아, 그래요? 그게 바로 인천 계양을을 이재명 대표에게 계양을. 이 헌납한 송영길 전 대표 케이스인데요. 이게 중진들이 자기가 키운 후계자에게 지역구 세습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경우지만 이런 관행은 있어도 자기보다 정치적 체급이 높은 대선 주자까지 한 사람에게 자기 지역구를 헌납한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그때도 미스테리였는데 이번에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남아있거든요. 예. 그 연결고리에 이 전당대회 과정에 어떤 돈봉투나 이런 것들이 작용한 건 아닐까 하는 추가적인 의혹까지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아마 대표가 5선 의원 출신인데 인천 계양을에서만 5선을 했죠. 네. 근데 그 지역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해서 이 대표가 계양을에서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인데